우리가 봐서는 모르잖아요. 몰라요. 네, 예. 모르지만 또 막상 까보면 어떤 상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뼈 건강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나운서께서 막상 까놓은 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.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. 예, 예. 까놓으면. 그러면 두 번째 해시태그 한번 까볼까요? 네. 예, 예. 네. 리모델링이라는 두 번째 해시태그가 나왔습니다. 거의 뭐 이거는 아파트나 이제 건물 리모델링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요. 뼈와 리모델링이랑 관계가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뼈를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나? 할 수 있어요? 잘 못 느끼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뼈는 계속 만들어지고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공사 중이군요. 이 몸 스스로가. 네네. 네네. 그래서 낡은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라는 것과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라는 것이 서로 흡수와 생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 성인이 되면은 인체 뼈가 1년에 약 10%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이제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뼈에 구멍이 생기고 엉성해져서 잘 부러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뼈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교체가 될 때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막 우유 잘 마셔야 된다, 칼슘 보충해야 된다라고 멸치 이야기를 뭐 이런 하지만 거.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어떻게 신경 쓰지 말까요? 예,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안 좋은 이제 뼈나 이런 이 골조를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게 리모델링이니까. 근데 이게 왜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? 이 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가장 왕성하게 증가를 하고요. 그다음에 30세를 전후로 해서 최대 골량을 형성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이제 골소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. 30세 이후.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뼈가 당연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. 아니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요즘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농구를 했던 친구나 배구를 했던 친구가 키가 큰 게 이런 골량이나 이런 부분에 운동에 있어서 자극이 돼서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? 키는 유전적인 게 크겠죠. 히딩.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데 살짝 부딪히셨거든요. 살짝 이렇게 부딪히셨는데 뼈에 금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골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굉장히 약한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. 가벼운 경우야 손목을 짚으면서 부러지면 요건 작은 뼈지만 예. 다른 뼈들은 크기가 큰 뼈들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에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뼈가 부러졌다고 어떤 합병증이 그러게요. 온다는 사망? 말씀이세요? 예를 들어 활동을 잘 못하시니까 예. 가래 같은 걸 잘 못 뱉으셔서 뭐 폐렴이 생긴다든지 그 외에 뭐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가능성이 빨리 알아차려서 조기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. 혹시 그냥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. 네네. 이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화면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. 네.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평소 무심코 지나쳤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골다공증의 신호를 알아보자. 발목을 살짝 삐끗했을 뿐인데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면 골다공증의 경고일 수 있다. 갑자기 손톱이 자꾸 갈라지거나 부러지기 시작하는 건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. 평소 번쩍 들던 택배 상자. 어느 날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손에 힘이 빠진다. 악력은 전신 근력의 축소판으로 악력이 약해졌다면 전신 근력 또한 약해졌을 수 있다.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볍게 부딪히거나 이럴 때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럴 때 때로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. 평소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다. 방사선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후 결과를 수치화해 나타내는 검사다. 마이너스 2.5보다도
낮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요. 마이너스 1.0부터 마이너스 2.5까지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라고 해요. 골감소증의 경우에도 정상인보다 나쁜 거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골절이나 이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골다공증 환자 100만 명 시대. 사고는 불현듯 찾아온다.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뼈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자. 와, 영상을 보니까요. 일상생활에서 골다공증 신호를 알려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네요. 많이 있었네요. 네. 생각보다. 예.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표인데요. 그렇습니다. 12가지나 지금 있어요. 커피, 초콜릿, 카페. 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예, 4번. 아니, 저는 사실 콜라는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커피도 안 좋아요? 저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. 카페인이 칼슘, 비타민 등 몸속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. 녹차나 홍차, 그리고 탄산음료 등도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커피가 좋다는 말도 있던데. 그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 그 권장량을 넘어서는 게 안 좋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먹으면 뼈에는 도움이 됩니까? 아,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려요.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아니, 맨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가 이 건강에 대한 기사가 많죠. 굉장히 많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저번에 그게 떴더라고요. 공기가 몸에 안 좋다. 엥?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아니, 공기를 안 마시면 어떡합니까? 아니, 죽습니까? 그러니까요. 아니,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좀 이런 거 하나 저희 해시태그에서 좀 집어 나가려고 하고 팩트 있습니다. 체크하는 메디컬 해시태그. 예,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궁금한 게 염증성 장 질환 등으로 인해서 종종 설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술 마신 다음 날은 무조건 이런 행동을 보이거든요.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좀 뼈 건강에는 좀 골다공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? 어떻습니까? 흡수하지 못하고 지방이 칼슘과 함께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혈청에 칼슘이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질 수 있겠죠. 네,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은 칼슘과 같이 배출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지방 안에 있던 칼슘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까? 아니면 몸에 있는 몸에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칼슘마저 같이 배출을 시킨다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, 그러면. 그렇네요.